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발 환경 설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다음으로 강의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윈도우 64 환경에서는 64비트, 24비트 환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윈도우 환경은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때는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할 폴더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 폴더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서 파이썬이 설치된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폴더를 선택을 해 준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윈도우 창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내 한 칸 띄고 PC 한 칸 띄고 정보를 치시면 내 PC에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해서 PC 환경에 파이썬 설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환경 설정에서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변수 패스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한 폴더 이름과 그 폴더 밑에 있는 스크립트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설치된 항목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이유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환경 변수가 설치된 순서대로 명령어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이 위치에서 파이썬을 찾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하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했던 설정을 위로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명령 프롬포트를 아까 똑같이 윈도우 프로그램 검색 창에 명령 프롬포트를 입력하시던가 아니면 cmd 명령을 입력을 하면 명령 프롬포트 프로그램을 찾아주고 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파이썬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을 쳐주시면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 해야겠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죠. 저는 미리 받아놨으니까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해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을 클릭을 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브라우저에서 내 PC에서 C 디렉토리 밑에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파이썬 3.10.3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고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새 폴더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Setup Successfully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자, 이렇게 설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내 PC 정보를 입력하시면 여기 상단에 이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11 환경이고요. 지금 이 PC는 윈도우 10 환경이라 조금 위치는 다른데 이름은 똑같으니까 자, 클릭을 하시고요. 환경 변수를 클릭한 다음에 변수명 패스를 선택을 해서 새로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미리 넣어놔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넣어준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들면 이거를 위로 이동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환경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두 개를 집어넣어 주시고 확인 버튼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에 무슨 명령어를 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 또는 cmd. 자, cmd를 이렇게 쳐도 명령 프롬프트를 쳐도 이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파이썬 마이너스 버전을 치시면 이렇게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패키지 설치인데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 설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pip 모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 pip은 뭐냐면 파이썬에서 관련 패키지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처음에 파이썬이 설치되면 이 pip이 오래된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 -m pip install upgrade pip을 하면 pip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pip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관련 패키지들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패키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주피터 노트북은 개발 툴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짐과 이 두 개 프로그램은 뭐냐면 강화학습 훈련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카트폴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동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학습의 훈련에 기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이 두 개의 패키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게임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훈련이 여기서 훈련을 한 카트폴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시각화 시켜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런 카트폴이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게 파이게임 패키지의 역할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뭐 하는 거냐면 인공신경망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기능들은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대충 뭐 이런 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기능들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인공신경망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넘파이는 숫자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넘파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파이썬은 버전에 민감합니다. 버전에 민감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전이 조금만 틀려도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패키지들이 구동을 하는데 이 넘파이 버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넘파이를 삭제하고 1.23.5 버전의 넘파이를 강제적으로 설치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매플로트립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잘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플로트립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3는 뭐 하는 거냐면 강화학습 알고리즘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게 DQN 알고리즘, 레인포스, 그리고 A2C, PPO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래야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3에서는 SB3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여기에서는 기본 제공을 합니다. 클래스 형식으로 기본 제공하기 때문에 코딩할 필요가 없어요. SB3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과정이 단순화되고 그냥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SB3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코딩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SB3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전부 SB3를 사용을 해서 실무적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OP튜너는 뭐냐면 파라미터 튜닝,
그러니까 파라미터 최적화에 쓰이는 패키지입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설정에 의해서 어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다양한 파라미터 중에 최적의 파라미터 찾는 요 기능을 제공하는 게 OP 튜너입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Y 파이낸스는 뭐 하는 거냐면 야후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주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패키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치 분석 튜닝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때 주식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이런 Y 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해서 주식 정보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지금은 프로그램 패키지 설치하는데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는 커맨드 창에서 하게 될 거고 이 프로그램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메모장에 옮겨놨고요. 자, 하나씩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커맨드 창에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먼저 P 패키지부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걸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그래서 미리 이제 일부 패키지는 미리 설치해 놨고요. 이것도 미리 설치해 놔서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도 미리 설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파이 게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놔서 넘파이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넘파이를 다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플로트립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B3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2.0을 설치하고요. 이건 이제 미리 설치가 돼서 설치 프로그램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OP 튜너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파이낸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근데 설치 도중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네트워크 오류거든요.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면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그냥 다시 껐다가 여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을 해서 아까 설치 명령을 이렇게 다시 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운이 없으면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프로그램을 다시 껐다가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텐서플로우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면 저는 코드를 D 디렉토리 밑에 코드 밑에 RL2라는 데 여기에다가 모아놨어요. 모아놨기 때문에 요 위치로 가서 C면은 D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가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 디렉토리 이동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을 치면 기본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기본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 브라우저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도 되고 이거를 복사해도 돼요.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피터 노트북이 요 포트에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다는 거고 아까 뒤에 있었던 요 문자는 인증 문자예요. 요 인증 문자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떠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만 프로그램 만약에 이렇게 브라우저가 안 뜨는 경우는 내가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주소 둘 중에 하나를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env.ipynb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버전이 아까 우리가 설치한 버전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중에 어떤 하나라도 설치가 안 됐으면 오류가 나고요. 이게 설치가 다 됐으면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우리가 아까 설치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Shift Enter를 이렇게 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Shift Enter를 눌러든가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던가. 처음에는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뭐냐면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이 커맨드 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커서가 멈추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창을 실행시키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버전 2.12 버전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치한 패키지들이 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실행할 때 Shift 엔터가 있고 컨트롤 엔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Shift 엔터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한 다음에 다음 셀로 커서가 가요. 컨트롤 엔터 같은 경우는 현재 셀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안 넘어가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어떤 기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실행시키고 여기에서 또 내가 버전을 보고 싶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프린트 명령을 명시적으로 줘야 되지만 주피터 노트북은 맨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는 그냥 출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만약에 내가 셀을 지우고 싶다 하면 dd 문자 dd를 이렇게 누르면 지워져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요 두 개를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 Shift하고 셀을 이렇게 클릭하면 요 색깔이 합쳐지죠. 그래서 Shift M을 이렇게 눌러지면 합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이 기본적인 명령어는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이걸 모두 설명해주면 과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강화학습 이론을 설명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과 패키지 설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강화학습 이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